그래서 어떠한 게 느껴졌으면 반드시 그건 받아들이는 작용이 있기 때문에 함께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것을 갖다가 흔히 이제 느낌이라고 외단화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촉이라고 해도 틀리진 않아요. 예, 이거는 함께 있기 때문에. 그죠? 근데 만약에 여기는 이제 수라고 이제 해볼게요. 만약에 이게 없으면 아는 것은 있겠어요, 없겠어요? 상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텅 비었다라는 것도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그게 상수멸이라고 저는 여시아해. 이해해요. 제가 그 상태를 경험한 건 아니에요. 근데 쭉쭉쭉쭉 좀 더 깊은 거 경험하고 하다 보니까 아, 이게 외단한데 만약에 이것조차 없으면 텅 비는데 텅 비는 것조차도 없구나. 그러니까 모르는, 그러니까 알 수가, 그러니까 아는 것이 없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무색계 선정도 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게, 첫 번째가 공무변체잖아요. 공간의 어떤 무한대. 그죠? 색이 없어야 돼요, 그 안에서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전체가 지금 아는 마음인데, 공간이 무한대예요. 색이 있는 와중에. 공무변처예요. 이해가 돼요? 이 전체가 지금 아는 마음 상태. 이 부분도 여시아해입니다. 시비 거시면 안 돼요. 자, 그 상태가 공무변처, 공간의 무한성을 말해요. 그거는 이미 그 상태가 있어요. 무색계 선정도 결국 이해의 차원이에요. 이미 거기에 색이라는 대상은 있어요. 보이고 들리고 하지만 그 공간성이 식으로 꽉 차요. 식무변처예요. 지금 이 순간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무소유처예요. 무소유, 말 그대로 소유할 수가 없어요. 그 어떠한 대상도 물들 수가 없다고 아까 얘기했죠. 소유할 수가 없어요. 소유했던 적도 없고 무소유처예요. 비상, 비비상처는 아까 그 촉까지는 요 때를 저는 여시아해요. 비상, 비비상처라고 저는 해석해요. 누구한테 물어보진 않았지만. 왜냐하면 이게 외단화라고 저는 촉과 외단화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상이 아니에요. 기존에 있던 색성향 미촉 법이라고 하는 그러한 상이 아니에요. 비상, 그래서 기존에 있던 상이 아니에요. 비상. 허나 이게 또 뭔가가 느껴져요. 요걸 빨아맡아로 보면 안 되고 이 또한 빤야뛴 거예요. 이해라, 이해. 만약 이게 이렇게 크게 느껴졌다가 어쩔 땐 쬐까맣게 느껴지면 어떤 걸 빨아맡아라고 그럴 거예요. 이해 차원이 이 또한. 이것도 어느 정도는 상이 붙었어요. 근데 예전과 같은 그런 색성향 미촉 법이라고 하는 그런 선명한 그런 상이 아닌 거지. 그래서 저는 이거를 비상, 비비상이라고 여시아해라고 저는 봅니다. 어쨌거나. 그래서 이것까지 없으면 상수멸이다. 라고 이 부분은 저는 경험이 없어요. 상수멸은. 네, 그래서 그냥 단지 그러지 않을까라는 추측입니다. 근데 아마 맞을 거예요. 가장 이상적인 거는 안 만들어내는 거예요. 근데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러나 만들어내지만 그거의 이치를 알면, 그거에 대한 물들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면 안 만들어낸 것과 똑같아요. 똑같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요거 만들어내는 과정, 연기 이런 걸 봐야만이 이 대상에 대한 실체, 대상에 대한 성품, 대상이 왜 생겨나고 왜 사라지고 왜 항상하지 않은가, 어떠한 과정으로 인해서 생겨나고 사라지는가, 이런 걸 이해로서 벗어납니다. 대상도 알고 있고요. 대상을 보는 것도 알고 있고요. 본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잖아요. 다 함께 알아져요. 결국은 이 아는 마음이 대상이 돼요. 근데 보는 줄 알면 보는 마음이 대상이 된다라고 하지만 보는 줄 알게 되면 이미 지켜보는 마음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본인의 생각으로 나 잠 오는 거 알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잠 온다는 그 대상을 갖다가 보는 줄 알게 되면 실질적으로 이 아는 것이 대상이 돼요.
보는 거는 작용이고 요 아는 거는 멍텅구래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얘가 대상이 되는 순간 결국 요 작용에서 대상이 드러난다고 그랬어요. 이 아는 것이 대상이 되는 순간 작용에 브레이크가 걸려요. 왜냐하면 얘가 맨날 하던 것이 지금은 멍텅구리 아는 것, 단지 아는 것이 대상이 되는 순간 여기는 공장이 일을 안 해요. 하다 보면 이렇게 분명하게 본인이 이렇게 만질 수 있을 것 같잖아요. 보는 마음, 아는 마음, 지켜보는 마음은 느낌적으로 이렇게 드러나는 거기 때문에 만질 수나 있어요. 그래도 그걸 가지고 도구로서 사용해야지 이게 빠라마타다 막 이렇게 해도 안 되고요. 어쨌거나 아는 마음이라고 했을 때는 상태와 아는 작용 그렇게 두 개가 지금 동시에 있다라고 아셔야 돼요. 보는 줄 아는 것이 마음의 작용을 볼 수 있는 키포인트예요. 보는 줄 아는 것이. 왜냐하면 보는 줄 안다라고 지금 단순하게 보는 마음이라고 했지만 이 안에는 모든 마음 심소가 다 들어있단 말이에요. 모든 마음 심소가. 그걸 보려고 하면 보는 줄을 알아야 돼요. 보는 줄을 안다는 거는 뒤에서 지켜보는 마음이 이 과정을 다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보는 마음에서 작용이 일어나는데 보는 줄 알게 되면 실제 보는 마음이 대상이 된다라고 하지만 표현은 그렇게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보는 줄 알게 되면 지켜보는 놈이 얘를 지금 보고 있단 말이에요. 실제로는 얘가 대상이 되는 거예요. 보는 줄 알게 되면 굳이 따지면 그렇기 때문에 얘는 아무 일도 안 해요. 단지 아는 작용이 몸통구리기 때문에 계속해서 보는 얘가 대상이 되면 끊임없이 얘는 일을 하면서 지어내는데 얘 아는 마음 요게 대상이 되니까는 여기서는 일을 안 해요. 그 다음에 여기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얘가 기존에 일을 했던 것이 브레이크가 걸리면서 새로운 게 안 생겨나는 거예요. 공장이 순조롭게 계속해서 대상화시키면서 만들어 갔는데 갑자기 공장이 그러니까 일을 탁 멈춰버리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얘가 대상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아직은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는 막 대상이 생겨나지 않게 하고 이런 거는 힘을 쓰는 거예요. 초반에는 그렇게 경험이 돼요. 근데 나중 가서는 이해. 대상이 이렇게 해서 생겨나는구나. 이런 이해로서 벗어나는 거지. 이해로서 벗어나는 거지. 그러니까 아까도 계속 제가 초반부에 그 고집 멸도에 대해서 멸에 대해서 좀 전에 했나요? 아니면 아까 전에 얘기했나? 기억도 안 나네. 그러니까 멸이라고 하는 거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오해를 많이 해요. 멸이 좋은 게, 그러니까 멸이 대상이 멸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삿띠를 둬서 멸로 가는데 이거는 정말 좀 그래요. 생겨나지 않는 거죠. 생겨나지. 그러니까 삿띠를 둬서 멸로 간 이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삿띠는 오로지 바른 선정을 기르기 위해서 필요한 거고 바른 선정은 바른 지혜를 내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고집 멸에서 멸은 대상, 그러니까 고가 멸한다라고 표현하지만 실제로는 고의 원인이 멸하는 거예요. 집, 성재. 집의 원인은 뭐예요? 가래예요. 가래의 원인은 무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무명이 멸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무명이 없으면 뭐예요? 당연히 고도 없어요. 그래서 대상이 멸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색상향 미촉법이 멸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 없애려고 하면 정말 좋은 방법은 좀 숭악스러운 얘기하자면 신경 끊어버리면 되지. 굳이 표현하자면 그걸 멸한다고 하면 그걸 멸하는 게 아니라 본래 우리는 없는 것을 지금 있다라고 착각하는 거잖아요. 없는 거라고 알면 그게 멸이라고요. 그러니까 대상이 사라지기 이게 좋아서 그렇게 경험되면 정말 좋긴 해요. 초반에는 야 사라졌다. 그러니까 그렇게 가지지 말라. 그렇게 경험되는 거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 조금 필요하긴 해요. 지혜를 내어가는 과정에서 어떤 체험이 되고 하지 그 체험이 됐다고 해서 거기에 집착할 필요는 그 어디에도 없다는 게요. 그 체험을 바탕으로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왜 그럼 대상이
사라졌을까? 이 표현이 참 거시기 한데 어쨌거나 표현은 해야 되니까 그럼 왜 대상이 사라졌을까? 이런 걸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니까요. 피곤하다고 그러니까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흔히 사람들이 피곤하면 졸리기도 하면 나 졸리는 거 알아차림 하는데 졸린 거 아는데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건 알아차림이 아니에요. 졸리다라는 건 확실히 대상으로 놓고 그걸 본다라는 생각으로 해야 돼요. 그래야 이렇게 깨어나지. 나 졸리는 줄 아는데 졸리는 줄 아는데 하면 잠으로 들어가요. 그 아는 것으로 가요. 아는 것에서는 피곤한 게 없어요. 어떠한 해석도 없어요. 그러니까는 멍텅구리기 때문에 여기서 규정 안에 계속 피곤한 것으로 작용을 해서 계속 피곤함이 이렇게 드러났는데 이게 아는 것이 대상이 되니까 여기에는 공장 일을 안 해요. 그러니까 얘 일하던 것이 순간 탁 브레이크가 걸려요. 그냥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예. 왜냐하면 이 아는 것 얘가 대상이 되는 거기 때문에. 알을 당하는 것과 아는 것의 그 사이 관계를 알면 색상형 미촉법은 결국 없는 거잖아요. 실제로 단어 그대로 우리는 무라고 쓸 수 있어요. 이해하게 되면. 근데 대부분이 이 경험이 없기 때문에 무색상향 미촉법 무한입이 설신이를 어떻게 해석하냐면 전통적인 방법으로 무한입이 눈을 누가 강사가 그래 교수님이었는데 눈이 왜 없냐? 눈은 보는 작용인데 스스로를 보지 못한다. 그래서 없다라고 그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그게 전통 방식이래요. 그럼 코는 왜 없냐? 코는 냄새를 맡는 건데 그 스스로를 냄새를 못 맡는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말장난이요. 뭐요? 코가 코 냄새. 오온의 공. 요것도 틀린 건 아니잖아요. 어쨌거나 색상형 미촉법이라고 하는 거는 이 단지 색만 있다라고 색을 뚝 떼내서 형상, 색 요것만 보더라도 요 자체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오온의 작용이 있어야만이 반드시 이게 색이 형색만 보더라도 형색이 드러나요. 형색을 알 수 있고 그래서 이 형색 자체도 오온이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게 공하다는 거고. 근데 명색은 이 형색 자체가 또 명색이잖아요. 그 부수적으로 이제 또 옆에서 있지만 굳이 큰 틀에서 따지자면 그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오온이 공하다 우선에 빼놓고 명색을 우선에 정의를 좀 내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여기서 명색으로 하는 거는 수상행식을 안 해요. 이 부분을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말 그대로 이름 붙임과 동시에 색이 함께 이게 이름 붙이는 작용을 말하는 거예요. 명색을. 이 부분이 상의 작용이에요. 결국 상의 작용인데 그걸 나누면 명색인데 지금 이 형색이 자체가 지금 명색이라고요. 거기에서 근데 이것만 있을 수 없잖아요. 마음 작용이 반드시 함께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색 자체를 오온으로 봐도 되고 형색 자체가 오온의 작용이 없으면 이게 드러나질 않잖아요. 자, 이걸로 우선에 볼게요. 보여지는 걸로, 요걸로. 이게 쉽게 말하면 이미지예요. 명색이란 말이에요. 이게 없다가 드러나려고 하면. 그죠? 이게 백지 드러나진 않잖아요. 어쨌거나 촉이 있어야 돼요. 마음 작용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행위예요, 촉은. 심속, 쌍카라. 쌍카라예요. 그죠? 자, 그럼 이거 생겨나기 전에 이걸 촉이라고 할게요. 이게 촉이에요. 어쨌거나 이 촉이 생겨나려 그러면 심소 7가지 교학적으로 들어가면 7가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그래요. 촉, 수, 상, 뭐 주의 기울이는 거. 뭐 사는 뭐예요? 하여튼 뭐가 하여튼 7개가 필요해요. 이 말은 이게 있으면 반드시 여기에는 행이 있어야 돼요. 행이 있어야 돼요. 자, 그리고 이게 있다라는 걸 아는 것, 단지 아는 것 뭐가 있어야 돼? 식이 있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이게 있다라고 알면 반드시 외단화는 있어야 돼요.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게 뭔가 느껴진다 그러면 어쨌거나 상도 있어야 돼요. 그죠? 자, 오케이. 명색 이런 붙여서 이제 물병이 생겨났어요. 이 자체 지금 오온에 함께 있어요, 없어요? 함께 있어요. 이게 자, 이 자체로서 지금 그러니까 독립된 존재로 절대 있을 수가 없어요. 이 자체가 지금 공하다는 거예요. 실체가 없어요. 그죠? 이 자체가 본래 여기 있어요? 아니면 끊임없이 여기서 작용해서 또 생기고 작용해서 또 생기고. 그래서 공하다는 거예요. 대상과 마음을 함께 알아차림하라는 거는 대상을 보는 줄 아는 것, 이것이 대상과 마음을 함께 알아차림하는 거예요. 자, 대상을 내가 지금 알고 있어. 이 사실을 알면 대상과 마음을 함께 알아차림하는 거예요. 표현이 그렇습니다. 근데 굳이 좀 디테일하게 나누자면 대상을 보는 줄 아는 것이 있다 그러면 결국 지켜보는 마음까지 포함되는 거예요. 이 상태가 굉장히 좋은 상태예요. 이게 기본적으로 깔고 가야 될 사띠의 어떤 포지션? 그러한 상태가 그러니까 4개의 포지션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상분, 대상을 보는 거는 견분, 대상은 본다라는 사실을 아는 거는 자증분, 그 상태를 다 알고는 증자증분이라고 있어요. 그러면 대상, 보는 마음, 아는 마음, 지켜보는 마음. 맞죠? 근데 여기서 저는 또 하나 표현을 쓰는데 이거는 누가 표현을 안 해서 어쨌거나 정견이라고 저는 뒤에 또 하나 또 봐요. 예, 그게 또 느껴지기도 하고 전혀 달라요. 또 다른 상태예요. 이거는 뭐 강요하고 싶진 않지만 여시아해라고 하면 돼요. 이 상태 우선에. 알마 상태. 예, 우선에 이 상태 이게 시작이 돼야 수행하기가 수월해요. 결국 우선에 이 상태 안에서 우선에 그러니까는 삼빠잔냐에서 세 번째 곧자라 박목장 쉽게 말하면 영역 이 모든 어쨌거나 인식되어지는 그 공간 자체는 다 마음 아니라는 걸 그거에 대한 이해. 그래서 아는 마음을 알아라는 거는 그 상태를 우선에 알고 나서 해야만이 수행을 굉장히 그때부터는 정말 치고 나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찾으러 안 가요. 이미 거기에 대상이 있다라고 알기 때문에. 사띠를 사띠한다도 표현이니까 수행자가 그렇게 표현했으니까 그냥 사회독에서도 그걸 부정했는지 긍정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사띠를 사띠한다라는 표현은 수행자들이 가끔 써요. 그 말은 대상을 보는 줄 아는데 이 상태를 아는 것을 지금 사띠를 사띠한다라고 그렇게 표현해요. 그렇게 아직 용어 정리가 안 되기 때문에 나 지금 사띠 있는데 지금 사띠하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사띠하는 걸 사띠하고 있는데 요렇게 그냥 본인이 경험되는 걸 그대로 그냥 쓰기 때문에 그냥 그런 표현이 나와요. 보는 줄 아는 것을 스스로 계속 정말 알고 있냐 이걸 지금 그러니까 사띠 수행은 이 포지션 그러니까 영어로 포지션 맞나요? 대상, 보는 마음, 아는 마음, 지켜보는 마음 요 맥락에서 벗어나질 않아요. 이것을 어떻게 누가 경험적으로 단어를 선택하느냐 그 차이지 요 상태에서 벗어나면 안 돼요. 우선에는 보는 마음, 아는 마음, 지켜보는 마음으로 가져가야 돼요. 근데 이해가 생기면 이게 압축이 되면서 대상과 관찰하는 마음, 그걸 아는 것, 요 세 가지로 가도 상관은 없어요. 이미 이제 이러한 전체적인 포지션을 알고 있어요. 이게 어쨌거나 이 안에 다 들어있다라는 그 사실을. 근데 참 거기서 지금 여기서야 결국 같은 문화권이고 언어도 같이 쓰니까는 서로 이거 티키타카라고 그러나요? 어쨌거나 이게 되니까는 그냥 중간에 끊고 들어오고 이렇게 대화식으로 해서 이해하기가 좀 쉬운데 거기서는 말 다 하고 나서 통역 들어가야 되고 듣고 나서 다시 오면 다시 통역으로 와야 된단 말이에요. 거기서는 이렇게 디테일하게 못 들어가요. 디테일하게 못 들어간다고요. 이게 막 어딨냐 그런 게 어딨냐라고 따지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 상태 경험을 못 해보신 분들이고 결국 이걸 버려야 될 거라는 그 사실도 모르고 여기서는 단지 도구로 쓰는데 보는 마음 실체가 있고 아는 마음 실체가 있고 지켜보는 마음 실체가 있는 것으로 오해를 해요. 단지 수행하면서 어떤 사회띠로서 생겨나는
어떤 사마디로 인해서 그런 마음의 작용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덩어리져서 보는 마음으로 보이고 아는 마음으로 보이고 어떻게 지켜보는 마음으로 보이는 거지 이게 실체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 부분은 알고 가야 돼요.